그날 아침,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 주말에 형들하고 드라이브 가자. 재미있을 거야, 지은아. 우리 가족처럼 가까워지자. 나는 망설였다. 민호의 형들, 승호와 태호는 나를 처음부터 싫어했다. 그들은 항상 나를 비아냥거리며 속삭이곤 했고 내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웃었다. 하지만 민호가 애원했다. 요즘 힘들었잖아. 휴식이 필요해. 결국 나는 승낙했다. 태호의 낡은 픽업 트럭에 타고 출발했다. 나는 민호 옆 문 쪽에 끼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내 큰 소리로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나를 끼워주지 않았다. 내가 준비한 간식을 내밀어도 대충 고맙다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3시간쯤 달린 후 한적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췄다. 낡은 건물의 펌프 하나, 카운터 뒤에 무표정한 아저씨가 앉아 있을 뿐이었다. 다리 좀 펴야겠어. 내가 문을 열고 내려서 화장실에 다녀오고 물 한 병을 샀다. 밖으로 나와보니 트럭이 사라졌다. 눈을 깜빡였다. 뒤쪽으로 갔을까? 건물 모퉁이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엔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장난치나 보군. 민호야, 소리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왔다. 승호 형, 태호야, 아무 대답도 없었다. 1분쯤 서서 물병을 쥐고 기다리다 펌프 근처에 종이 한 장이 날아다니는 걸 봤다. 영수증 뒷면에 휘갈겨 쓴 글, 스스로 알아서 해. 나는 얼어붙었다. 정말로 날 버린 거야? 휴게소 안으로 달려들어가 가슴이 쿵쾅거렸다. 저기요, 아저씨. 제가 타고 온 트럭 봤어요? 그 남자들, 아저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웃으면서 가버렸어. 따라올 거라던데.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핸드폰이 없었다. 공포가 밀려왔다. 가방, 신분증, 돈 모든 게 트럭에 있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날 버린 거였다. 쓰레기처럼. 한참 서 있었다. 태양이 뜨겁고 먼지가 눈을 찔렀다. 발이 아팠다. 내가 작고 바보 같고 부서진 것처럼 느껴졌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찢겨 밟힌 기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 변했다. 그들은 내가 패닉에 빠져 울며 전화할 거라 기대했을 거야. 또 한 번 웃기려고. 하지만 나는 그 만족을 주지 않았다. 길을 내려다봤다. 한쪽은 그들 쪽으로, 다른 쪽은 모르는 곳으로. 갑자기 상관없어졌다. 휴게소를 등지고 걸었다. 그 장난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다. 결혼 생활이 썩어가는 과정의 마지막 타격이었다. 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사려 깊었다. 3번째 데이트에서 꽃을 가져왔고 내 꿈을 들어주었다. 1년 만에 결혼했다. 처음엔 달콤했다. 영화 보며 밤을 새우고 부엌에서 바보처럼 춤추고 아이를 꿈꾸며 속삭였다. 하지만 결혼 2년 차, 민호가 회사에서 잘린 후 모든 게 변했다. 그는 조용해지다 차가워졌다. 노력하지 않았다. 내가 부업을 제안했지만 그는 남자답지 못하게 만든다고 소리쳤다. 소파에 앉아 TV만 보거나 형들인 승호와 태호와 어울렸다. 그때부터 악화됐다. 승호와 태호는 나를 가족처럼 여기지 않았다. 처음부터 나를 외부인 취급했다. 민호를 그들의 형제 클럽에서 빼앗겼다고 생각한 듯 했다. 그들은 집에 와서 어질러 놓고 유치한 장난을 치며 웃었다. 한 번은 내 설탕통에 소금을 넣어 커피를 마시고 속이 뒤집히는 걸 보며 웃었다. 또 한 번은 바비큐 파티 중 문을 잠가 10분간 밖에서 노크하게 내버려뒀다. 민호는 맥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듣지 못한 척 내가 재미없어, 잔인해라고 하면 민호는 너무 예민하다고 했다. 장난 좀 받아들여. 하지만 장난이 아니었다.
내 요리, 옷, 몸매를 비하했다. 승호가 저녁에 지은아, 헬스장 갈 생각 없어? 뚱뚱하단 소리가 아니야. 그냥 예방 차원에서 라고 했다. 접시를 내려다보며 눈물이 고였다. 민호는 웃었다. 심하지 마라고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장면 만들지 말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집에서 점점 작아졌다. 친구 초대하지 않았다. 화장하지 않았다. 말대꾸하지 않았다. 평화를 지키면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어느 밤, 민호가 형들과 술 마시고 들어왔다. 술과 싸구려 향수 냄새가 났다. 형들한테 내가 재미없다고 했어? 날 통제한다고 생각하더라. 소파에 쓰러지며 중얼거렸다. 나는 소파 끝에 앉아 코 고는 걸 봤다. 가슴이 갈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게스트룸에서 잤다. 천장을 보며 내가 결혼한 남자는 어디 갔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다음 아침 아침밥을 차려 앉았다. 민호야, 더 이상 사랑받는 기분이 안 들어. 그냥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드라마틱하게 굴지 마오. 고개를 끄덕이고 접시를 치웠다. 친절을 구걸하는 건 그만두기로 했다. 그래서 그 주말 드라이브 초대가 왔을 때 따뜻함을 기대하지 않았다. 침묵과 조롱을 예상했다. 하지만 휴게소에 버려질 줄은 몰랐다. 그 쪽지가 웃으며 사라지는 트럭이 마지막이었다. 깊이 생각해보니 충격이 아니었을지도. 마지막 짚을 기다렸는데 그들이 줬다. 이제 나는 부서진 아내가 아니었다. 자유였다. 오후 태양 아래 길이 반짝였다. 휴게소를 벗어나 걸었다. 샌들 소리가 리듬처럼 울렸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몇 대 차가 지나쳤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라도 먼지 쌓인 땀 흘리는 여자를 보면 그냥 갈 텐데. 1시간 후 다리가 아팠다. 입이 말랐다. 물을 아껴 마셨다.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쓰러지면? 공격당하면? 누굴 불러? 하지만 누구? 옛날하면 민호에게 울며 돌아가라고 빌었을 거야. 잘못도 없이 사과하고 다음엔 웃겠다고. 그 여자는 사라졌다. 태양이 지기 시작했다. 밤새 걸을 수 없었다. 낡은 세단이 천천히 다가와 멈췄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위험할까? 승객 창문이 내려갔다. 60대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회색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커다란 선글라스에 해바라기 무늬 블라우스. 타실래요? 얼굴을 봤다.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호기심과 친절이 섞인 좋아하는 이모 같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폐 안 끼칠게요. 할머니가 웃었다. 폐는 먼저 묻지 않아. 타 앞좌석에 타자 종이 냅킨을 줬다. 땀이나 눈물, 먼저 오는 거 그날 처음 웃었다. 메이블이에요. 눈길을 두며 말했다. 저는 지은. 지은 씨, 난 사촌 방문 가는 길이야. 운 좋게, 동행 좋아해 한동안 침묵 속에 달렸다. 창문 바람이 얼굴을 식혔다. 들판과 농가를 봤다. 모든 걸 버린 현실이 따라왔다. 뭔가 피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물었다. 어느 정도? 짓밟히는데 지쳤어요. 이해한다는 듯 고개 끄덕였다. 남자들이지. 셋이에요. 하나는 사랑해야 했고 나머진 그걸 잊게 했어요. 메이블은 세부 물지 않았다. 그냥 노래 흥얼거리며 운전했다. 1시간 후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식당 하나, 철물점, 세탁소, 낡은 모텔 편안한 휴식. 사무실 앞에 세웠다. 오래됐지만 깨끗해.
라디에이터 고장났을 때 묵었어. 아침 커피 괜찮고 데스크 할머니 수다쟁이.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감사해요. 반갑 있어. 대답 안 했지만 메이블이 지갑에서 5만 원 3장을 꺼내 쥐어줬다. 나도 내 위치였어. 때론 낯선 이가 가족보다 낫지. 목이 메었다. 갚을게요. 이미 갚았어. 일은 영혼을 왜 멈추는지 상기시켜줘서 엔진 걸고 손 흔들며 사라졌다. 태양빛에 은빛 머리가 후광처럼 빛났다. 모텔로 들어가 돈 주고 7호실 키 받았다. 그날 밤 야은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 봤다. 내일이 뭔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돌아가지 않는다. 7호실이 은신처가 됐다. 벽지가 벗겨지고 시트의 표백제 냄새, 에어컨이 덜컹거렸다. 하지만 나에겐 평화였다. 몇 년 만에 내 생각을 방해받지 않고 들을 수 있었다.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근육이 아프고 억눌린 게 머리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옷 입고 머리 묶고 나갔다. 하늘이 부드럽고 분홍빛이었다. 뭘 찾는지 몰랐지만 방에 갇힐 수 없었다. 모텔 데스크 할머니에게 일자리 물었다. 서빙 해본 적 있어? 빨리 배울게요. 메모장에 적었다. 클라라한테가 2블록 앞 식당. 6시 열어? 샌디 보냈다고 해. 식당은 작았다. 테이블 10개, 빨간 의자가 삐걱거리는 카운터. 베이컨과 커피 냄새, 모든 게 번쩍였다. 클라라는 키 크고 검은 곱슬머리 스카프로 묶은 여자. 눈이 날카로웠지만 친절했다. 샌디 이름 대니 나를 훑더니 앞치마 던졌다. 접시 깨면 물어. 테이블 치우는 데서 시작. 아침 러시 후 결정할게 그렇게 시작됐다. 접시 치우고 커피 따르고 시럽 닦고 사람들에게 웃었다.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진짜 이름도 제니라고 소개했다. 지은에 가깝지만 방패처럼 다르게. 날이 지나 주가 됐다. 팀 모으고 클라라 안 볼 때 파이 먹고 7호실에서 밤 보냈다. 클라라는 캐묻지 않았지만 지켜봤다. 어느 저녁 문 닫고 뒤에서 담배 피우며 남자 버리고 온 눈빛이네. 대답 안 했다. 좋아. 어떤 남자들은 버릴 가치야. 시간이 지나 클라라는 세 접시 들기나 무례한 손님 대처뿐 아니라 고개 들기, 다시 웃기, 내 가치 기억하기를 가르쳤다. 마을 리듬에 녹아들었다. 단골 주문 외우고 10대 소녀 라시가 GED 공부 도왔다. 커피 머신 고쳤다. 하지만 경계 풀지 않았다. 소셜미디어 안 하고 현금만 썼다. 옛사람 누구도 연락 안 했다. 언니조차. 찾기 싫었다. 가끔 민호 꿈꿨다. 사랑스럽게가 아니라 유령처럼. 숨막히며 깨거나 휴게소에서 웃으며 사라지는 꿈 깨면 그가 날 통제하지 않아 라고 상기했다. 식당에서 4개월 후 클라라가 봉투 줬다. 열쇠였다. 이게 뭐예요? 5호실 윗샌디가 7호실 졸업했다고. 창 크고 덜컹거림 저거. 프로모션이야. 내가 벌었어. 그날 밤 옮겼다. 노란 꽃 커튼, 조용한 선풍기. 침대에 앉아 열쇠 쥐고 몇 년 만에 느꼈다. 안전함. 미래가 뭔지 몰랐지만 민호가 날 버린 후 처음으로 삶이 살만하다 느꼈다. 민호는 내가 1시간 내 전화할 거라 생각했을 거야. 승호, 태호와 웃으며 집 가며 휴게소에 버려진 나를 상상하며. 그는 항상 내 약함에 의지했다. 하지만 전화 안 했다. 그날도, 다음 날도, 영원히.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민호는 처음엔 내 침묵을 진지하게 안 봤다. 핸드폰 들고 비웃으며 기다렸다. 안 오니 패닉. 전화했지만 핸드폰 트럭에. 메시지, 이메일,
음성 메일, 아무것도. 며칠 후 휴게소 돌아가 아저씨 물었다. 할머니 차 타고 갔어? 안 돌아온다고. 민호 얼굴 창백해졌다. 집에서 기다렸지만 안 왔다. 연니한테 전화. 안 들었대. 옛 직장. 사직 후 안 봤대. 경찰서 가서 실종 신고. 아내를 휴게소에 버렸나? 민호 망설이니 경찰이 스스로 떠난 듯 지라고. 신고 안 됐다. 2주 후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호의 자존심은 무시를 견디지 못했다. 그는 통제에 익숙했다. 친구들이 물었다. 지은 어딨어? 괜찮아. 민호 거짓말. 가족과 있어? 공간 필요해. 하지만 승호와 태호가 입방정 떨어졌다. 장난이었어 라고. 이번엔 안 웃었다. 소문 퍼졌다. 민호와 형들이 200km 떨어진 휴게소에 날 버린 이야기. 사람들 시선 변했다. 창고 상사가 불렀다. 회사 이미지 나빠. 일주일 후 해고. 실업, 고독, 수치. 외출 안 하고 술 늘었다. 아파트가 엉망. 피자 상자, 맥주 캔, 빨래 더미. 승호, 태호조차 안 왔다. 기분 나빠라고. 며칠마다 내 번호 불렀다. 이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메일 안 읽음. 소셜미디어 메시지. 로그인 안 함. 언니 집 가서 눈 침침하게 소식 없어. 문 쾅 닫혔다. 주가 달이 됐다. 침묵이 길어졌다. 옛 데이트 장소 돌며 날 찾았다. 식당, 서점, 호수 벤치. 나는 거기 없었다. 그의 세상에서 나를 지웠다. 찾을 수 없을수록 절박해졌다. 마지막 메시지. 미안해. 집으로 와. 뭐든 할게. 어디야? 답 안 함. 다음 밤 또 89번 불렀다. 아무것도. 그는 이해 못했다. 이건 침묵 대접이 아니었다. 작별이었다. 4년이 지났다. 조용하고 치유되고 아름다운 4년. 나는 더 이상 휴게소에 버려진 부서진 지은이 아니었다. 이 마을에서 제니였다. 안정된 손으로 식당 운영하고 생일 기억하고 날이 길고 팁 적어도 웃는 여자. 모텔은 시작이었다. 1년 저축 후 클라라가 도와 서점 위 작은 아파트 빌렸다. 바닥 삐걱거리고 욕조 깨졌지만 내 거였다. 벽을 부드러운 노랑으로 칠하고 창에 식물 놓았다. 아침 햇살이 꿀처럼 흘렀다. 식당에서 클라라 신뢰 얻고 파트너 됐다. 간판에 클라라 제니의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생존이 아니었다. 삶이었다. 루틴 생겼다. 오전 6시 문 열고 졸린 농부와 은퇴 선생님 커피 줬다. 그들 이야기 알았다. 할아버지 된 사람, 개 잃은 사람, 50주년 결혼 사람. 나일 필요 없었다. 설명 안 해도 됐다. 퇴근 후 쉼터 봉사, 힘든 집 떠난 소녀들 도왔다. 옛나처럼 잃고 작고 불확실한 간단 요리, 예산, 자기 주장 가르쳤다. 수줍은 10대 윌로우가 누가 엄마처럼 아프게 했어요? 물었다. 눈 맞추고 그래. 하지만 더 이상 못해. 이제 강하고 차분하고 가벼웠다. 머리 길렀다. 떠난 후 짧게 잘랐지만 이제 어깨에 굽이 쳤다. 내 옷 입었다. 부드러운 스웨터, 청바지, 중고 가죽 부츠지만 보물처럼 닦았다. 사람들은 날 친절하고 안정적이라고 알았다. 옛날을 몰랐다. 그렇게 좋아했다. 화요일 오후 식당 한가했다. 점심 손님 줄고 클라라가 뒤로 배달 확인 갔다. 카운터 닦다 문 종소리. 올려다봤다. 남자 서 있었다. 처음엔 몰랐다. 얼굴 야위고 눈 흐렸다.
몇 주 안 잔 듯 옷 깨끗하지만 구겨졌다. 여행 가방에서 꺼낸 듯 말 안 하고 쳐다봤다. 등골이 서늘했다. 10초 만에 알았다. 민호였다. 둘 다 변했지만 그 눈과 뻣뻣한 팔은 틀림없었다. 패닉 안 하고 달아나지 않았다. 천 쥐고 서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입 열다 닫았다. 어깨 처졌다. 숨 골랐다. 도와드릴까요? 목소리 평온. 그는 깜짝 놀라 깜빡였다. 지은아. 4년 만에 내 이름. 고치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렸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와 핸드폰 보여줬다. 89통 부재 중. 제발, 들어줘. 클라라가 부엌에서 들어왔다. 우리를 번갈아 보고 고개 끄덕이니 상자 내려놓고 사라졌다. 민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사라질까 봐 움찔 안 했다. 달라졌네. 내 얼굴 살피며. 그래. 이제 제니야의 눈 내리깔며. 그럴만해. 유 대답 안 했다. 카운터에 앉았다. 할벗은 씨가 매일 7시 15분 베이컨 에그 먹는 자리. 잘못된 듯 했다. 넌 날 떠날 줄 몰랐어. 화내고 울고 돌아올 줄 천천히 접었다. 휴게소에 버리는 게 장난이라고 생각했어? 나도 웃을 줄. 어깨 무너졌다. 바보였어. 해롭지 않다고. 승호 태호 탄 마라. 내가 아이 아니었어. 그 순간 선택했어. 날 모욕하려고 천천히 고개 끄덕였다. 알아. 매일 대가 치렀어. 일 잃고 친구들. 밤에 못자에 찾으면 설명할 수 있을 줄 글을 봤다. 사랑했던 남자. 아무것도 안 느껴졌다. 증오, 분노 아니, 공허. 이미 결혼과 배신과 옛날을 애도했다. 뭐 원해, 민호. 깜빡였다. 마무리. 두 번째 기회. 고치고 싶어. 천천히 내려놓았다. 고칠 게 없어. 꽃병 깨뜨린 게 아니야? 날 부쉈고 주우려 안 한 조각으로 재건했어. 윗손 떨며 내려다봤다. 보고 싶었어. 식당 둘러봤다. 윙윙거리는 불, 파이 냄새, 단골 폴라로이드 벽. 이제 가족. 난 안 그래. 힘겹게 삼켰다. 커피 포트 가서 따랐다. 앞에 놓았다. 마시고 가. 컵을 받다가 나를. 이게 작별. 시선 맞췄다. 아니, 4년 전이었어. 더 말 안 했다. 조용히 마셨다. 끝나자 구겨진 5,000원 놓고 일어났다. 문으로 가다 멈춰 돌아봤다. 잘 지내서 다행이야. 잘 지내는 거 이상이야. 자유야. 한 번 끄덕이고 오후 빗속으로 사라졌다. 천천히 숨 내쉬었다. 클라라가 부엌에서. 갔어. 내 곁으로 와서. 괜찮아. 끄덕였다. 최고야. 그날 밤 주황 하늘 아래 집으로 걸었다. 서점 지나 윌로우가 시험 떨어져 울던 도서관 계단, 학교 벽에 그린 벽화. 이제 내 세상. 친절과 일과 조용한 용기로 쌓은. 민호는 오래전 끝난 챕터. 아파트 문 열고 안으로. 라벤더와 레몬 냄새에 웃었다. 마무리 필요 없었다. 더 나은 게 있었다. 평화.